예, 저 두구세 김희대라고 합니다. 먼저 조금 익숙치 않으신 개념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서 가볍게 서머리 드리면, 저희는 여러 가지 탄소 저감 활동들을 포착을 해서 탄소 상세권, 탄소 배출권 중에 하나의 탄소 상세권으로 변환하고, 이를 블록체인 위에 기록을 하고 이를 통해서 코인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구 온난화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온도, 지구 기후 변화 같은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해수면 상승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인류가 이 문제를 잘 극복하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런 지구 온난화 이슈들 중에서 온실가스 6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지구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테니 가볍게 한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저 음영 부분은 20세기 지구 평균 온도거든요. 이상치와 동일하게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훨씬 더 급속한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표들은 자연재해 발생, 그다음에 가뭄 발생, 그리고 이상기온 발생이고요. 연도별로 여러 가지 편차들이 있긴 하지만 우상향하면서 뚜렷하게 상승하는 형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이 모아지고 있고요. 저희는 이 과정에서 하나의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일단 환경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익숙하실지 모르겠어서 세 가지 토픽을 정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저희 비즈니스 모델하고 엮어서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1.5도는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서 1.5도 온도 상승으로 막자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목표 지점이고요. 그 목표 지점이 2050년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 넷째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합쳐서 제로로 만든다는, 순배출량 제로로 만든다는 계획이고요. 이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 요건 중에 하나가 자발적 탄소 마켓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 자발적 탄소 마켓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의 기회를 찾았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 처음으로 2도라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2018년도 서울에서 1.5도라는 타겟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1.5도 이하로 전 세계적인 온도 상승을 서로 그 수준에서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특히 작년 2021년에 IEA라는 세계 에너지 기구에서 리뷰를 한 결과, 여태까지 나온 결과로는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2050년에 1.5도 상승이 맥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여러 중간에 마일스톤으로 보고 있는 2030년만 해도 19에서 23기가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량을 더 감축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이들 보셨다시피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넷째로 아까 설명드린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배출량과 흡수량을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잘 보셨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27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전체 배출량에는 벌써 88%, 전체 인류에는 85%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여기서 지금 진행하고자 있는 프로젝트에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만 해도 23기가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2050년까지 가려고 그러면 감축의 수준이 아니라 흡수량까지 늘어나야 그 타겟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 측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오른쪽 표를 보시면 가운데 저 파란 부분이 저탄소 기술인데 적극적인 소비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적극적인 소비자의 노력 중에 그냥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들 수 있는 건 전기차 활용 같은 부분이고요.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그 전기차 활용을 통해서도 일정 수준의 탄소 감축 효과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탄소 상세권이라는 탄소 배출권화하면서 자발적 탄소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자발적 탄소 배출권 시장인데요. 사실 많이 들었던 부분이 왼쪽에 있는 규제적 시장일 겁니다. 저 각계 기업들과 국가들의 미리 할당된 탄소 할당량을 해놓고 그것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에
저희가 많이 봤던 거래소 같은 데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러니 이것은 이미 타깃이 정해졌고 마이너스에서부터 제로를 맞춰가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성장하고 있고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자발적 탄소 시장은 어떤 새로운 활동을 함으로써 기존의 탄소가 배출되던 양보다 조금 더 줄어들게 된 것을, 여러 가지 국제적 인증들이 있습니다. 유엔의 CDM 같은 것들도 있고요, 베라라는 것들도 있고 골드 스탠다드도 있고 수많은 인증 수단들이 있는데, 이 인증 수단들을 통해서 현재까지 감축된 양을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이것은 거래소를 통해서 판매가 가능한 화폐적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 왼쪽에서 하는 규제적 시장 외에 오른쪽에서 나오는 자발적 시장을 통해서도 저희가 추가적인 탄소 감축을 이루어낼 수 있고요. 또 이런 탄소 감축 효과는 저희가 뉴스에서 자주 보는 수많은 탄소 감축 효과들에서 현금화되거나 경제적 이득화되지 못하고 탄소 배출권화되지 못했던 수많은 기회들이 이미 지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의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 수요 측이 탄탄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로 인해서 그 자발적 탄소 시장의 성장에 대한 예상 그래프인데, 오른쪽은 여러 금융기관이나 은행들, 중앙은행들이 참여한 건데 저는 너무 좀 격하고, 중간 정도에 보더라도 2030년이 2020년 대비 10배, 2050년 대비해서는 30배에서 40배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은 특히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뉴 모빌리티에 집중했습니다. 아까 잠시 설명드렸던 전기차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차량 공유도 추가적인 차량의 소비를 적게 함으로써 생산 과정이나 여러 가지 탄소를 적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AI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차량 소통의 정체성을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고민 중에 저희 처음에 먼저 두 곳 컨소시엄이 발족이 됐습니다. 올해 초에 발족이 됐고요. 베리워즈는 탄소 컨설팅이나 전기 스쿠터를 생산하고, 반반 택시는 택시 쉐어링 등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알파카는 전기 킥보드, 그다음에 카모아는 렌트카를 통해서 전기차를 대여하거나 차량 공유의 의미로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탄소 저감의 효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용했던 고객들에게까지 충분한 효과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두구 컨소시엄의 발족 목표고요. 저는 두구 컴퍼니, 지금 저기 적혀 있는 두구 운영사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탄소 감축 활동 효과를 차후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블록체인 외에 기록함으로써 표준화하는 것에도 중요한 역할을 두고요. 탄소 감축이 특히 2중, 3중으로 기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블록체인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마켓 예상에 대해서 잠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되게 보수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전기차 한 대당 일반 승용차, 택시나 여러 화물차보다는 통행량이 적겠죠. 한 대가 할 때마다 연에 1.6톤 정도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2030년 NDC라고 하는데요.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이라고 그 탄소 감축을 위해서 유엔에 제출하는 한 국가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좀 더 크게 362로 적혀 있는 게 362만 대. 저희 나라가 2030년까지 하고자 하는 전기차의 대수고요. 위에 수소나 하이브리드는 제외하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자발적 탄소 배출권의 가장 최저가였던 8,000원을 적용을 해서 보더라도 362만 대에 1.6톤에 8,000원을 하게 되면 2030년에는 460억 정도의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부분은 가장 최소의 소량으로 보통 움직인다고 판단되는 승용차라든가 이런 승용차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노후 경유 화물차라든가 1년에 20톤 정도의 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택시들의 효과는 감안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특히 전기차는 아시다시피 주행 중엔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전기차의 탄소 배출 효과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100%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솔린차 대비해서 전기차의 탄소 감축 효과는 한 반 정도, 반에서 조금 더 넘는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탄소 감축 효과를 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원 믹스,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되면서 저희 탄소 감축 효과의 기본적인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마켓은 저희가 지금 보수적으로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사실 거기서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전기차가 생각보다
덜 팔리거나 이런 부분들일 텐데 생산량에 있어서는 조금 뭐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기차로 빠른 속도로 전환이 되는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저희는 이 마켓에 훨씬 더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에 작게 있어서 잘 못 보셨을 것 같아서 하나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두 곳은 두 곳 안에서 이미 탄소 상쇄권을 생성하기 위한 모든 밸류 체인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저감 사업 발급은 아까 뉴모빌리티에 집중해서 봤던 것과 사실 향후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추가적인 여러 가지 수익 사업들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감 사업 인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N의 CDM이라든가 베라, 골드 스탠다드 여러 가지 인증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 기존에 그것들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베리워즈와 함께 협업해서 방법론들을 만들어 갈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방법론들도 충분히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실가스 저감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은 사실 실제로 저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두 곳에서 사실 두 곳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는 뉴모빌리티 회사들의 가장 일상적인 활동이고 표준적인 사업 모델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제3자의 확인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 보고 및 검증을 통해서 그 뒤에 크레딧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저희 두 곳 컴퍼니 안에 그리너리 예하에 있는 올해 4월 22일에 첫 번째 자발적 탄소 거래소가 된 파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저희가 현금화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곳 외에도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 자발적 탄소 거래소들에서도 저희가 거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할 부분이지만 이미 현재로도 저희는 알파서부터 오메가까지 모두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의 밸류 체인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고 그 기록된 부분이 인증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 코인을 지급함으로써 보상하는 방향으로 할 거고요. 이게 두고 코인이 진행되는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뉴모빌리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고객이 전기차 렌트카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서비스에는 이용 내역을 저희에게 전달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인증하고 크레딧화해서 인증이 된 상황에서는 다시 두고 코인을 지급을 합니다. 그중에 두고 컨소시엄에서도 일부 받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양은 이용자에게 그대로 보내기로 하고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이용자가 그거를 현금화시키고 싶은 방향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 두고 컴퍼니를 통해서 파플에 판매를 해서 현금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지금 현재는 통하지 않고 코인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케이스에 대해서 두고 코인이 갖는 조금 더 강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뉴모빌리티 회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새로 만들 때 요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KYC 과정에서 훨씬 더 유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미 운전면허 등을 통해서 개인이 충분히 입증이 된 부분이 있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추가적인 몇 가지의 그 동의 과정을 통해서 애드온 형태로 지갑을 바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하나의 표준을 구성할 수 있고요. 이 표준을 구성함으로써 조금 더 확대되는 시장에 있어서 훨씬 더 빠르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인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큐멘테이션의 모든 작업을 지롱하고 이것이 블록체인에 기록하게 됨으로써 사실은 저희는 망할 계획이 없습니다만 두 곳하고 상관없이 그 인증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요. 그래서 코인 배분은 기본적으로 1 이산화탄소 톤에 1코인이 비례하도록 코인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보관은 저희 두 곳 컴퍼니에서 그리고 람다 256의 여러 가지 지갑을 통해서 보관이 잘 될 것이고요. 그리고 파플 등을 통해서 현금화하여 전달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곳 코인 자체가 탄소 감축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측정, 인식, 보상하는 시스템으로 또 이것도 완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있던 모델들과 다른 저희의 특성이나 좀 강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코인을 모두 발행을 한 후에 두 곳 컴퍼니에서 보유를 한 상태이고 그 이후에 인증 과정까지 모두 끝난 코인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보자 그러면 북빌딩과 같이 자산이 이미 생성된 이후에 여러 가지 유통 발행량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저희가 아직은 첫 단계라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향후에 서비스를 확대할 때 탄소 배출권 자체를 기준으로 향후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 방식으로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화물차를 전동화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곳들에서 생산하는 업체들
저희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업체들에게 추가적으로 탄소 배출권이라는 경제적 이득을 제공할 수 있음으로써 하나의 세일즈 포인트로 저희가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많이 펼쳐지고 보여지고 그리고 적어도 저희가 탄소 감축에 명확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 전달이 되면 저희와 관련된 저희 컨소시엄에 포함된 회사들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고객들의 선한 행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빌리티에만 한정해서 볼 계획은 아닙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왼쪽에 보시는 부분이 2030년까지 저희 나라의 NDC 탄소 감축 목표입니다. 이게 2018년은 처음에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감축을 하는데요. 그 전에 26.3%였었던 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도 감축 목표 자체가 달성이 되지 않는 NDC들이 구성이 됨으로써 더욱더 강화된 목표가 작년에 발표가 됐는데요. 2018년 대비해서는 40%를 감축시켜야 됩니다. 가장 커다란 부분은 역시 전원 믹스일 거고요. 뭐 그 외에도 농축수산, 수소, 탄소, 폐기물 재활, 폐기물, 그다음에 건축 과정 등 산업도 있고요. CCUS는 최근에 뭐 뉴스를 통해서 봤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었던 그 카본 캡처, 그러니까 뭐 탄소 매집 및 매립 뭐 이런 식의 것들의 개념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탄소 감축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전 세계적인 역할이 모여져 있고 수많은 자금들이 모여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건설 같은 경우에는 2023년서부터 의무는 아니고 시범 시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 바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중에 40% 정도가 소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2011년서부터 20년 사이의 과정을 보면 소각을 통해서 소각 처리량 자체는 5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소각을 통해 추정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2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다양한 역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들이 정확하게 탄소 상세권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보고 있고요. 이 외에 뭐 매립이라든가 재활용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에서는 건설과 건물과 관련된 부분인데 2030년서부터는 제로 에너지 빌딩이 의무화됩니다. 일정 수준의 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그 외에는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기존에 있는 기축 건물들에 대한 리모델링들을 통해서 조금 더 탄소 감축 효과를 노려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2020년 한 해 동안 공공기관 건물에 대해서만 했었던 리모델링이 결과가 평균적으로 27.9%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에너지 소비량 감축 효과를 보였고요. 이것만 해도 5,300톤 정도가 연해됩니다. 근데 추정하기로는 기축 건물의 30% 정도는 그린 리모델링에 효과가 있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분명히 생각하기에 이것들은 저희가 국가의 자금만으로는 커버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그린 펀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집중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유명한 빌딩이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2009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1년에 전기 관련된 비용으로만 1,100만 달러가 나왔었는데 2009년에 모두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서는 38% 정도의 감축 효과를 봤다라고 합니다. 이게 경제적인 효과도 자명하고요. 분명히 여기서 여러 명이 참여하고 훨씬 더 산업화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회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라는 점이 저희가 집중하고 있었던 기회입니다. 그래서 두 곳은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 집중해야 될 요소들은 탄소 감축에 대한 인식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 등에 하면서 N차 밴드로서 여러 가지 압력은 받고 있으나 이 인증 과정이 사실 복잡하고 굉장히 손도 많이 가고 좀 회사 자체로서 리소스를 쓰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외주적인 성격을 띠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를 찾아내고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심지어는 사실은 이미 탄소 감축 활동을 하는 중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에 대해서도 접촉하고 확인해서 그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되기 위해선 저희에게 브랜딩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브랜드로서 특히 저 탄소 감축에 대한 넷제로에 대한 하나의 상징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브랜딩을 하는 부분이 저희한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많은 고객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사실 여러분들도 다시 비슷하게 느끼시겠지만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날이 갈수록 맨날 더 덥고 맨날 더 춥고 봄, 가을은 짧아지고 다들 피부로 느끼시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저한테 지금 당장 내일 큰일 날 만한 우선순위의 이슈는 아닌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황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실제적으로 저희 피부에까지 다가올 때는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 좀 더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제시해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나 방법론들을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고객들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소비 분야에서 가장 자신들의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의 결과는 정부의 친환경 마크를 취득하는 회사들이 열의 9 정도가 매출 상승 효과를 봤었고요. 그 매출 상승의 평균 효과는 20% 수준에 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브랜딩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브랜딩으로 선정하는 것이 저희 컨소시엄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고 훨씬 더 환경에 보탬되는 활동들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급하게 말씀드려서 정리를 한번 좀 다시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저희의 접근법은 기존과 좀 다르게 이미 발생하고 커다란 위기가 되고 커다랗게 저희에게 위기가 닥친다라기보다는 저희에게 이미 하고 있는 활동, 저희가 지금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저희가 천안 활동이고 탄소 감축 활동임을 증명해주고 측정해주고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고요. 저희가 그런 모델들은 이미 앞서 설명드렸던 몇 가지 케이스들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비용이라든가 여러 기부 활동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게 탄소 감축의 플레이터 원일 수도 있죠. 뭐 차량을 움직이고 뭐하고를 하면서 탄소 감축 활동 자체가 경제적인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서 작용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조금 더 공부하고 매번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의 기준을 제공하고 저희의 기준에 대해서 신뢰하고 함께 할 수 있음으로써 공통의 활동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두 곳이 되고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현재 조만간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아직 바로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기초적인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법률적 검토는 아직은 완료는 안 됐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수익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사실 모빌리티에서 첫 번째 표준 활동들을 보여주면은 충분히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 사실 저는 준비를 하면서 훨씬 더 커다란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저희는 몇 가지 데이터에 집중을 하게 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 몇 가지 데이터들을 지금 먼저 말씀드리기는 애매할 것 같고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향후에 단순하게 탄소 감축권을 측정하고 보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의 길목이 되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자발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것 소비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훨씬 더 제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뭐 환경에 보탬이 되는 기부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을 한다고 그랬을 때 저희가 함께 가서 그 탄소 감축 효과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100%의 자본 봉사 활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단순하게 120%, 130%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접근해서 탄소 배출권 자체를 하나의 자산으로 접근해서 펀딩 비용을 낮춘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방향도 저희가 고민하고 향후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여기 오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아직 웹 3.0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저희가 웹3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아예 해본 적이 없어서 생각을 해보니 일단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소유권에다가 여러 가지 기록들에 대해서 블록체인 위에 기록함으로써 탈중앙화한다라는 점에서 저희도 웹3 기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향후 보여드리는 서비스의 가장 중심점을 드린 점은 새로운 신산업에 의해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금융권에서 보든 원래 산업에서 보든 정확한 펀더멘탈을 전달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탄소 감축권, 탄소 상세권이라는 소유권 자산 자체의 새로운 소유권의 행사 방식에 대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의 확장을 통해서 탄소 감축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의 확대와 기준이 되고자 하는 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 서비스 이렇게 소개드린 게 처음이라서 너무 뜻빨랐고 이해도 안 될 부분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궁금한 게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퀀텀 캐치의 유윤정이라고 합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사회적으로 활동적으로 너무 훌륭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되게 좋은 마음으로 들었어요. 저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그 탄소 배출을 개인이 인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제 정말 잘 되면 제가 만약에 이 앱에 이 서비스의 사용자라고 생각했을 때 약간 스테픈처럼 M2E 느낌으로 약간 게임하듯이 그렇게 탄소 배출 좋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득도 없고 약간 그런 잘 운영되면 그렇게 되게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인증 수단이 뭔지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일단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뭐 조금 약간 장기적인 그런 뷰에서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탄소 배출권 시장은 그 화석 연료의 사용을 또 전제로 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화석 연료가 만약에 다 고갈되면 그 탄소 배출권의 밸류는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약간 저의 그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그런 상황이 화석 연료가 다 고갈되는 상황이 되면 이 사업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바로 저의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예, 제가 사실은 뭐 티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긴장하고 있어서 아까 설명을 너무 대충 드린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인증 방법론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인증 방법론으로 다다르기 위해서 2-3년의 사업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것들을 확인하고 모니터링이 끝나고 나면 그것들을 모니터링하는 또 인증하는 제3자들이 필요해서 사실 개인 차원에서는 어렵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인들이 움직이는 전기차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바로 접근하는 것 자체도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체로 한꺼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놓은 바는 있는데 마음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니 그거는 먼저 말씀드리기는 뭐한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고 저희 이전에 있었던 비슷한 몇 개들의 사례를 찾아봤었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하면 수익성은 없고 그 회사들이 여태까지 잘 유지가 안 됐던 부분들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뭐 거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저희가 수익성을 찾을 수 있는 분야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나중에 조금 더 넓게 됐었을 때 한꺼번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포인트 오브 컨택츄얼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몇 가지 데이터들에 집중을 했었던 겁니다. 2050년이 되면 이미 화석연료는 사용량이 제로인데요. 그 전까지 글로벌리는 아닙니다. 중국이 남아 있으니까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트렌드는 줄어들게 될 거고 2050년까지 가는 상황에서도 이미 그 전에 화석연료가 제로가 돼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라스트 미닛에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더욱더 탄소 배출권의 그 가치들은 수요는 훨씬 더 드라이브가 강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넥스트로 이미 그래서 탄소 배출권 제로가 되어 있는 게 디폴트가 되어 있는 사회에서 이 탄소 배출권이 아니라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을 평가한다거나 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정확한 선수들을 구성한다거나 이 프로젝트들이 먼저 제안이 됐을 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은다거나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저희 회사가 존속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데이터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